네, 맞습니다. 은덕입니다. 피규어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슈가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바로 삼성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무상 서비스 기간 중이라고 새 걸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역시 삼성 짱짱맨. 그래서 돈이 굳었다. 그러니까 피규어를 구매할 거다. 피규어 수집에 있어서 가장 깔끔한 건 아무래도 예약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이미 출시된 재고를 구매하거나 중고 피규어를 구매하는 것이죠. 재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샵에서 적당한 매물을 구매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준으로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매물도 없다 보니 아무래도 일본 쪽 직구가 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직구는 관세 베이비, 관세 베이비. 그래서 관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직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메루카리, 스루가야 이런 곳에서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구매해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스케일 피규어에 한해서는 아미아미를 추천드릴 거예요. 여기가 왜 좋냐면 세계 최대의 굿즈 판매 플랫폼이라고 봐야겠죠. 원래부터 예약을 받기도 하고 또 재고 피규어 일부를 세일까지 해주는 곳이다 보니 물건도 많고 보기도 편합니다. 피규어 직구에 입문하기에는 여기가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아미아미에 접속하는 방법은 구글 검색창에 아미아미를 검색하시면 가장 위에 표시가 됩니다.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보이는 아미아미 글로벌 홈페이지가 바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미아미에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 로그인 있죠. 그리고 직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통관 번호가 필요합니다. 통관 번호는 인터넷에 1분 만에 발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제 카드, 비자나 마스터카드, 페이팔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준비가 되면 여기서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홈페이지를 좀 살펴보면 가장 크게 배너가 보이고 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바이올렛 에버가든 제가 게시글로도 올린 피규어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일단 제품명이 이렇게 있고 뒤에 프리오더 예약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명으로 이름이 한 번 더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 스피릿테일이라는 브랜드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피릿테일은 타이토의 고급 스케일 피규어 브랜드예요. 타이토 입장에선 고급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 7,678엔. 뭔가 가격이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한 명당 2개까지 구매를 할 수 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진을 보실 때는 View All Pictures 누르면 사진을 조금 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색은 스케일 피규어만큼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을 것 같은데 조형이나 이런 주변에 꾸며진 것들이 나름 리소스를 투입한 그런 모습입니다. 좋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재원 표시에 출시일 2026년 11월 그리고 리스트 프라이스, 오픈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경품 카테고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 안에서는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하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은 랭킹이 또 보이네요. 랭킹이 이게 뭐냐? 현재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는 그게 이제 줄 세워 놓은 거죠. 1등은 키타가 마린. 이것도 제가 게시글에 올렸었는데 딱 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이거는 구매를 할 예정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가발을 쓴 모습보다는 그냥 자기 머리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자기 머리로 표현된 피규어를 좀 선호를 하는데 하여튼 키타가 마린이 현재 랭킹 1등,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피규어다.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왜냐면 신제품이 올라오면은 당연히 앞에는 이제 신제품으로 채워지는 거니까요. 근데 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우측에 스페셜 프라이스 이걸 누르면 현재 아미아미에서 세일을 해주고 있는 제품들을 여기 다 모아놓은 거예요. 보면은 맨 위에는 미소녀 피규어입니다. 그만큼 미소녀 피규어가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카테고리인 거예요. 아미아미 입장에서.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겠죠? 근데 조회수는 왜 안 나올까? 그 밑에는 캐릭터 피규어. 겐도가 반값이네? 이 할인폭이 꽤 크네요. 저는 이거 구매를 안 했는데 구매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피규어는 쉽게 말해서 그냥 미소녀로 분류할 수 없는 캐릭터를 다 열로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서양 쪽의 캐릭터들 모아놓은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그 밑에는 돌. 이 돌 분야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근히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도 세일하고 있는 것들 볼 수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건담 토이. 근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물량이 많진 않아요. 이 건담은 제 기준에선 그닥 영양가는 없었다. 근데 얘 왜 이렇게 싸? 이거 메탈 로보톤이잖아. 와, 이게 진짜 안 팔렸나 보다. 이거 반도 안 되는 가격이네. 이런 거는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약한 사람들 뭐가 되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미소녀 피규어 여기입니다. 여기서 See More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총 32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그런데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여기 있으면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싸게 사는 것이지 그냥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날짜로 관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은 23,000 몇백 엔인데 그냥 쉽게 23,000엔으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피규어 그림 아래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가격이 써 있습니다. 그게 구매 비용이고요. 그 옆에 회색으로 줄쳐 있는 게 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황색 글씨가 23,000엔보다 낮은 제품 중에서 선택하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주황색 숫자가 관세 컷보다 높게 되면 물건값의 8% 그리고 부가세 10%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하실 땐 관세가 나오지 않는 피규어들 중에서 고르시는 게 여러모로 좋고, 회색 숫자와 주황색 숫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합리적인 구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품을 몇 개 살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물건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봐볼까요? 제가 구매한 것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구매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니스를 한번 볼게요. 아니스 가장 앞에 있으니까 아니스를 보면 원래 가격이 19,800엔이었는데 지금 16,830엔, 거의 한 3,000엔 정도 세일을 하고 있죠. 어쨌든 뭐 관세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긴 합니다. 이게 뭐야, 연령 제한 적용 동영상은 뭐야. 이미 출시된 제품이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친구가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현재 시점에서는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아, 네, 있네요. 확실히 제약 제품이 있네요. 182,300원. 이런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국내 샵에서도 판매를 하는 제품인지 그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번거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단은 국내 샵에서도 팔 수 있으니까 꼭 교차 검증을 하셔야 된다. 다음 피규어는 뭘 봐볼까요? 키타가 마린이 보이고 있네요. 네, 마침 관세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2,700엔이니까 뭐 불안하시면은 22,000엔 미만의 제품을 찾으시는 게 좋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 매물에도 이 친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중고 매물. 자, 일단은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중고 제품도 이것과 똑같은 이름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와, 그렇습니다. B 플러스. 이것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주 좋은 포인트가 나왔네요. 오늘 영상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가격은 18,880엔입니다. 원래 정가가 28,380엔입니다. 거의 뭐 20만원 후반으로 아마 예약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알터에서 만들었으니까 뭐 퀄리티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요즘 알터도 막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하진 않아요. 그래도 평타는 쳐주니까 이 금액이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아까 B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아이템 A가 미개봉이고 B 플러스는 개봉은 했지만 새 것과 다름이 없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새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한번 열어봤을 테니까 새 거는 아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A와 B 플러스의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A는 여기 이제 다른 제품들이 재고가 있으면 여기 밑에 More Buying Choice라는 곳에서 그 아이템 A로 아마 몇 개가 더 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B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아까 전에 세일 품목에 있었던 것과 가격 차이를 보면은 꽤 많이 나는 편이죠. 벌써 거의 뭐 4만원 가까이 나는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게 사실 이런 피규어들이에요. 출시한 지가 벌써 작년 5월이에요. 1년 정도 됐으니까 국내에서는 매물이 없어졌을 법도 합니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구매를 하고 싶었던 그런 피규어거든요. 그런데 한국으로는 배송을 안 해주는 피규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못했었는데 제품 수량 1개 구매할 수 있고 그 밑에 여러 나라가 적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한국어로 바꿔보면 네, 다음 지역으로만 배송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나라들로만 배송을 할 수 있고 무게로 인해 배송비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반대로 해당 지역으로는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뭐 그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배송 가능 지역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뭐 제 경험상 한국 배송이 안 됐던 적은 없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제 기억에 남아서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피규어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중고 페이지를 가볼게요. 중고 페이지는 다시 메인 화면으로 오셔서 카테고리 리스트, 피규어, 미소녀 피규어, 왼쪽에 보시면 프리원드라고 있습니다. 프리원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피규어가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물찾기를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세일 페이지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 중고 페이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내가 원하는 피규어가 나왔을 때 방금 전처럼 제목을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같은 제품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르시면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사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페이지가 총 375페이지에 달하는데 이거 보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저는 좀 꼼꼼히 보느라고 한 3일 동안 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 목록을 순서를 보면은 아미아미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순서대로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올라온 피규어가 이 피규어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좀 편하게 보려고 여기서 라스트 릴리즈 데이트를 누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신 피규어들이 앞부분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앞에 걸 눌러보시면 여기 적혀있죠. 릴리즈 데이트가 2026년 4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스트 릴리즈 데이트로 바꿔놓고 순서대로 피규어를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어느 시점까지 딱 보면은 봤던 피규어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뭔가 마음에 드는 피규어가 있다 하면은 한번 제목을 붙여넣기 하셔서 세일 제품에도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더 저렴한 피규어를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찾아보고 피규어를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저도 사야 되거든요, 지금. 잠깐 쉬다 왔는데 피규어 목록에 바뀌어있네요. 아까 마지막에 봤던 게 이 친구였는데 저도 한번 골라볼게요. 하나는 무조건 살 거기 때문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뭔가 눈에 들어오는 피규어가 있어야 될 텐데 좀 많이 싸야지 또 금전적으로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카프카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한번 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이 붕괴 스타레이를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예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취소를 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좀 탐이 나는 친구입니다. 금액이 이제 23,000엔이 정가인데 뭐 국내 샵에서도 한 20만원 초반에 판매를 했을 거예요. 아직 이 가격에 사기에는 좀 아쉽다. 좀 더 떨어지면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소드아트 온라인의 신혼, 이것도 예약을 할까 말까 했었는데 너무 비싸죠. 시부야 스크램블이 예전에 비해서 좀 피규어들이 많이 좀 뭐랄까 평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화려했거든요. 근데 요즘 단가들이 올라서 그런가 가격은 올리기가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규어의 볼륨감 자체를 줄여버린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가에 거의 뭐 근접한 금액이라서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싸지지 않을까 싶어요. 시부야 스크램블 피규어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이제 프리렌 제일 복권으로 나왔던 프리렌, 이 제품이 있던 쿠지가 좀 인기가 있었나봐요. 경품 피규어가 거의 10만원 돈이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지 피규어에 10만원까지 태운다, 저는 좀 참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좀 과소비예요. 조금 더 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좀 저렴하네요. 근데 뭔지 몰라. 근데 많이 싸다 있고. 네, 여기 있죠. 네, 여기를 보시면은 A가 2980엔이고 B가 18880엔이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한 2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B 플러스 살만합니다. 이 정도 차이면. 그래서 저는 B 플러스를 좀 강력 추천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렌탈 여친이죠. 네, 렌탈 여친의 메인 히로인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것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아마쿠니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가격은 또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피규어였는데 이게 처음에는 리셀이 한 30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세다 했는데 아마쿤에서 바로 재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출시를 하면서 뭐 파란색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색놀이를 하면서 재판을 해줬다. 네,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아마쿤이. 이 친구도 아마쿠니에서 나온 거죠. 네, 이 도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라디오 회관에서 전시되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실물을 보고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가격이 너무 세다.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혹시라도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구매해 볼 수도 있겠죠. 모더니아 좀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예약을 했는데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맥스 팩토리에서 그 셔츠만 걸친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랑 이제 같이 좀 살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셔츠 버전이 계속 연기가 되더라고요. 언제 나오려고 그래? 근데 이거 조금 더 지나면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좀 땡기는 게 없네. 저렴한 피규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메가하우스의 지지지 시리즈 루나 마리아 호크. 정가가 23,000엔인데 16,980엔이고 빗플러스가 15,280엔이다. 이게 괜찮은데? 이게 나쁘지 않아. 근데 왠지 모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국내 샵에도 재고가 있을 텐데 혹시라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가격을 잘 보시고. 근데 이 친구를 구매하면 이제 배송비가 있으니까. 근데 박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배송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GGG 시리즈가 박스가 별로 안 커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봅시다. 요것도 가격이 좀 세이브가 많이 돼 있네요. A와 B 플러스의 차이가 그래도 좀 10,000원 넘게 나오고 있죠. 이 가격에 구매를 해도 나쁜 선택은 아니야. 조금 더 떨어져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네. 아직은 구매하기가 꿀매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카츠라기 미사토 A. 근데 매물이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나봐요. 아니야, 몇 개 더 있을 거야. 하나밖에 없을 리가. 왜냐면 이게 재판을 했거든요. 재판을 했어요. 1월달에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가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재판 전에는 가격이 더 비쌌어요. 한 30만원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정가에 근접한 금액이네요. 그리고 슐켄베르 이 친구도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떨어졌네요. 미개봉인. 저는 이거 얼굴 교체 파츠 있는 걸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열어보진 않았는데 이 캐릭터가 이 게임에서 처음 나오는 여성 캐릭터, 그냥 히로인 포지션 아니고 그냥 동료였어요. 네, 히로인이라는 건 없더라고 이 게임에. 그래도 뭐 좀 실루엣이 좋고 그래갖고 구매를 했었는데 조만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록시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네, 26,950엔인데 많이 높아졌죠.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한 4만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미세하게 떨어졌네요. 한동안은 계속 이 가격일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곧 방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없어. 네,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마법사 미쿠라고 해야 되나? 마녀 컨셉으로 봐야 되나? 27,000엔인데 지금 A가 23,000엔입니다. 못 구하신 분들은 뭐 구매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뭔가 딱 꽂히는 게 없네. 야, 프라임원 스튜디오는 할인폭이 엄청나죠. 이 프라임원 스튜디오의 스케일 피규어 라인업이 프리즈마 윙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스케일 피규어를 전개 중이거든요. 프라임원 하면은 정말 큰 스태츄, 하이엔드 피규어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스케일 피규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참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품이 등장하기 전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피규어 만들면 정말 끝장나겠다 싶었는데 막상 출시된 실물을 보면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게 피규어라는 게 뭐랄까, 그 작게 만들었을 때 그 감성? 디테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크기에 따라서 감성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프리즈마 윙 시리즈는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크게 만들었던 거를 작게 만든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1:7 스케일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감성적인 부분이 뭐랄까 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미가 더럽게 없습니다. 뭐 이게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별로야. 그냥 딱 봐도 별로야. 물론 점점 나아지겠죠. 네, 점점 나아질 텐데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아쉬워요. 이 친구도 우마무스메인데 빗플러스 17,080엔. 정가를 생각하면은 할인율이 좀 센 편이네요. 네,
관세도 안 나올 거고, 저는 우마무스메를 막 다 꿰고 있진 않은데 뭐 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구매 같습니다. 물론 이 피규어가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게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각도바를 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입도 보면은 입체적이지가 않아. 좀 더 깊게 파면서 뭔가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교체를 해갖고 이런 것도 구현이 가능하나 보네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덤으로 주는 느낌이잖아. 원래 메인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뭔가를 하는 게 메인 포징인데, 야 이거 좀 손만 바꿔갖고 좀 이거 한번 다른 것도 포징도 해보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최소한 이런 걸 하려면은 팔까지 바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할 거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고 싶었으면은 팔 각도라도 바꿨어야 되고, 표정까지만 하고 차라리 가격을 낮추든가 아니면은 뭐 베이스에 좀 더 투자를 한다던가, 그게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소드아트 온라인 엔소 토이즈, 중국 회사죠. 정가가 21,000엔이면은 그냥 일반적인 가격인데 많이 떨어졌네. 뭐 얼마나 이상하길래? 별로네요. 재미없네요. 둘이 같이 놔도 별로 재미가 없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얼굴이 이상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피규어에서 얼굴이 중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 전체 느낌이 좀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라푼젤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런 거는 뭐 바로 줍줍해야지. 제가 이 피규어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 가격은 좀 세. 이 가격은 좀 센데 이 가격이면은 저는 뭐 개꿀이라고 봅니다. 제 기준으로는 이 가격이면. 얼굴이 조금 아쉽긴 해요. 뭐 표정을 다른 걸 하나 더 넣어주든가 뭐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 가격이면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도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샵에서도 세일하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맥스 팩토리의 유희왕 발키리아라고 읽어야 되나? 제가 이거 전시장에서 실물을 봤을 때 막 그 아크릴 케이스에 담겨 있어갖고 제대로 살펴보질 못했어요. 근데 뭐 나쁘진 않아 보인다 싶었는데 가격대가 28,000엔이면은 좀 센 편이죠. 근데 맥스 팩토리가 원래 좀 비싸요. 그래서 예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안 했었는데 조금 떨어져 있네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구매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다른 걸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정도 금액이면 뭐 관세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많이 떨어졌네. 근데 이거 B네. B 플러스가 14,380엔, 22,000엔이 이 정도 금액이다. B보다는 B 플러스가 좋습니다. 매물이 만약에 있다면 말이죠. B는 확실히 사용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B를 사야지만이 관세보다 낫다, 그럴 때는 B를 사시는 게 좋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굳이 B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벽라망로 채셔라는 캐릭터가 피규어가 좀 종종 나오더라고요. 조금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몇 개 되는데, 저도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있거든. 옆으로 눕다기보단 살짝 옆으로 이제 기울여져 있는, 좀 크게 기울여져 있는 그 피규어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좀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 친구 26,000엔, 19,780엔. 뭐 관세도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 캐릭터 좋아하시면은 구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A가 20,000엔이네. B 플러스가 없네. 27,000엔. 큐즈큐. 이 팔스랜더 시리즈를 제가 좀 모으고 있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이 피규어들이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퀄리티는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 작가의 오리지널 네코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여러 가지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드는데 의상 디자인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재밌어서 저는 이 시리즈를 좀 모으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는 구매를 안 했거든요. 왠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안 했는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기억을 해놔야겠어요. B 플러스가 나오면은 한번 구매를 해보는 걸로. 알터 리코리스 리코일 애니메이션 재밌어요. 재밌는데 뭔가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25,000엔. 많이 싸졌네.
약간 알터가 이 두 개의 캐릭터를 이제 동시에 만들려다 보니까 뭔가 이제 캐릭터의 퀄리티 자체도 조금 떨어지고, 또 이게 1대8이거든요. 가격 때문에 아마 1대8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발판 높이를 해줬습니다. 이게 약간 치트키예요. 이게 이런 게 있으면 피규어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1대8을 만들면서 이런 치트키까지 썼다. 뭐 영리하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재미가 없습니다. 피규어 자체가. 피규어는 재미가 있어야 돼. 심심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가격이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팝업 퍼레이드 알베도, 이 갑주를 입은 모습이죠. 알베도가 9,800엔인데 가격이 올랐네. 이거는 이게 재판도 한번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걸 봤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 느낌이 좋았습니다.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팝업이 가격이 올라버렸네요. 가격이 오를만 합니다. 좀 유니크함이 느껴져 갖고. 알베도가 맨날 예쁘게만 나오는데 이런 느낌의 피규어도 필요하긴 하죠. 사실 이게 알베도의 본성인데. 블루 아카이브 A가 15,000엔이네 24,000엔이 15,000엔. 오, 야 이건 싸다. 근데 이제 블루 아카이브가 좀 가격이 감가가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얘가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어쨌든 이 제품이 이 가격이면 뭐 그냥 피규어 자체만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걸 예약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졌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떨어질만 해요. 이 포징을 보면은 이 분명히 뒤에 뭔가 베이스가 있었을 겁니다.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여기에 뭔가가 있었을 거야. 이 쇠기둥으로 이 피규어를 받친다는 게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에 뭔가 베이스가 있었을 건데 그게 아마 만드는 과정 중에 그게 빠진 걸 거예요. 그거를 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가격이 뭐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뭔가 피규어가 좀 따로 노는 느낌이죠. 베이스가 뭔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포징인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피규어 자체 퀄리티가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버니슈트 플래닝, 이것도 그 일러스트 작가의 오리지널 시리즈인데 금발 미소녀죠. 근데 이 친구가 의상만 바꿔갖고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피규어를 좀 몇 개 구매를 하는데 좀 잘 나온 것들 위주로 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28,000엔인데 19,000이라 치어리더 버전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의상 디자인이 별로 제 흥미를 돋구진 않네요. B 플러스,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제가 이 피규어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 알터에 같이 블랑과 같이 있는 그 피규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예약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과감히 건너뛰었습니다. 17,000엔? 이거는 뭔데 껍데기를 어떻게 벗겼어? 애초에 벗길 수 있게 설계를 했나 봅니다. 노잼인데? 재미가 없는데? 재미없습니다. 아니야,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만든다고 그게 아니야. 감성이 별로다. 뭔가 좀 구미가 당기는 게 없어. 저 이거 예약했었는데 막판에 취소했거든요. 너무 크고 비싸. 좀 더 떨어져야 됩니다. 관세 미만으로 가면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거 애니메이션 제가 보다가 하차했거든요. 한 2화까지인가 보고 노잼이어서 바로 하차했거든요. 24,000엔, 2만엔. 야, B가 16,000엔이야. 아마쿠니, 봄버걸. 이 친구는 가격이 올랐죠.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다. 피규어는 참 재밌게 생겼어요. 피규어는 참 재밌게 생겼어. 치어리더 복장이 아까랑은 또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내 취향은 아니야. 뭔가 없네. 이렇게 찾기가 힘듭니다. 찾기가 힘들어요. 29,000엔이네? 뭐야, B 플러스가 26,000엔이고 B가 23,000엔이네. 에이, 낚였어. B 가격을 봐버렸네. 얘는 블루 아카이브 피규어인데 가격이 올랐네. 23,000엔인데 30,000엔. 이 친구가 블루 아카이브 초반, 그러니까 게임에서도 초반에 나오고 그 초반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을 때도 거기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가 가격이 많이 올랐네. 21,000엔, 25,000엔인데 21,000엔. 아니야. 원더풀 워크스, 원신 임팩트 유라. 저 이거 샀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이 영 별로라서 그런가?
제가 봐도 얼굴은 조금 뭔가 예쁘다는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피규어 자체는 재밌게 생겼어요. 얼굴은 좀 그래. 재밌는데. 근데 이거는 관세 미만이니까 국내 샵에서 못 구하신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3,000엔? 야, 13,000엔은 좀 그렇지 않냐? 27,000엔짜리가 13,000엔. 이거 완전 개꿀 매물이잖아. 그것도 A야, A. 문제는 제가 이걸 샀다는 겁니다. 예약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네. 진짜 저도 제품 선정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떨어지다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전장의 발큐리아라는 거를 참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이 실베리아 블레스라는 이 친구가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전장의 발큐리아라는 작품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의상을 입을 리가 없어. 안 맞아, 코드가. 캐릭터 코드랑 이런 의상이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떡락을 한 게 아닐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규어 자체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 이 접합선은 좀 그러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 접합선은 좀 에런데? 정면이랑 측면은 좋은데 뒤통수의 저 접합선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가격이면은, 이 퀄리티의 이 가격이면은 개꿀 매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안 나와, 살만한 게. 뭔가 많이 팔린 건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눈에 들어오는 게. 얘는 뭐야, 왜 이렇게 비싸졌어. 얘는 23,000엔이 4만원이 돼버렸네. 우마무스메. 근데 딱 봐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진짜 알터가 이렇게 가끔씩 있다니까. 딱 봐도 때깔이 아주 기가 막힌 때깔을 보여주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도색 퀄리티도 퀄리티지만은 알터는 도색 퀄리티가 원래 좀 좋습니다. 네. 딱 봐봐, 이게 얼마나 재밌어. 그냥 야, 옆에도 재밌어. 뭐야 이거. 이런 건 비싸질 수밖에 없다니까. 재미있는데 도색까지 좋아. 네, 뒤통수에 접합선도 없죠, 아까 걔처럼. 표정도 좋아. 이 표정과 이런 실루엣, 외형 실루엣 같은 것들이 딱 매칭이 되는 느낌이죠. 저는 이 캐릭터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도 딱 봐도 너무 재밌어요, 피규어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와카모, 이 친구도 블루 아카이브. 그래도 나름 게임 초반에 등장하는 그런 친구인데 가격이 약간 올랐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재판을 했는데, 제가 재판 때 이 친구를 안 사고 그 와카모 수영복을 샀었죠. 네. 수영복은 아주 개떡락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재판을 했는데도 가격이 방어가 되는 모습이네요. 네, 제가 산 호쇼마린 A가 2만엔입니다. 와, 나 이거 예약했는데 얘도 떡락 빔을 제대로 맞아버렸네. 근데 이거 2만엔이면 살만한데. 근데 박스가 좀 커요. 얘가 배송비가 좀 세게 나올 겁니다. 국내 샵에서 세일하는 걸 찾아보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싸면 국내 샵도 아마 싸게 팔 겁니다. 아니 얘는 왜 이래? 아니 A가 8,000엔이야? 이거 스케일 피규어인데 아무리 1대8이지만 22,000엔이 8,000엔이 되는 마법. 야, 이거 개싸다. 피규어 자체가 막 이상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22,000엔이라고 생각하면 좀 심하긴 했다. 네. 22,000엔의 피규어의 퀄리티가 아니야. 그렇다고 8,000엔까지 떨어질 정도의 피규어냐? 그것도 아닌데. 재밌는데? 포징이 재밌는데? 아마 작품의 전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확실히 22,000엔은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거품이 좀 심했네. 근데 8,000, 9,000엔, 9,000엔이면 저 살만하다고 봅니다. 네. 아마쿠니 25,000엔이 19,000엔이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판타지스타라는 시리즈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약간 이런 갸루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 피규어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크나이트 19,980엔 나쁘지 않습니다. 27,000엔이었네. 가격이 좀 있었네. 한번 볼까? 피규어는 재밌거든요. 피규어는 재밌어. 얼굴이 조금 선명하진 않은데 피규어 자체는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도 디테일이 좋아. 입체적으로 잘 해놨네. 피규어는 재밌다. 19,980엔. 배송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떨어지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아까 전에
봤던 유희왕 맥스 팩토리 그 유희왕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한 피규어가 이겁니다. 네, 33,000엔인데 조금 떨어졌네요. B 플러스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네. 만약에 이게 B가 나온다. B가 나오면 아마 관세 밑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23,000엔 밑으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럴 때는 아이템 B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야 이거 왜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 저 예약했다가 막판에 또 취소했거든요. 아쉽다 아쉬워. 취소하지 말걸. 보아행콕 정도면 그냥 가져가도 될만 했는데 아쉽다. 네,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도저히 못 사죠. 우마무스메 25,000엔, B 플러스가 25,000엔. 원래 얼마야? 25,000엔이네. 네, 이것도 조금 올랐네. 오른 거는 사기 힘듭니다. 춘리 2탄 떡락 빔을 맞아버렸네요. 네, 29,000엔이 16,180엔. 근데 이게 이 떡락 빔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이거 뭔가를 잘못 만들었어. 이게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마감 문제. 내가 봤을 때 이거 마감 문제야. 피규어의 조형이나 이런 느낌 자체는 좋거든요. 도색에서 약간 망친 것 같아. 이 피규어는 도색에서 문제가 있어. 이 가격이면 그래도 개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피규어가 아무리 평가를 박았다고 해도 이 가격이면 저는 개꿀 매물이지 않을까?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28,000엔이 25,000엔, B 플러스가 23,380엔. 고민입니다.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게 저도 이제 예약을 할까 하다가 이거는 좀 너무 좀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이거 약간 모험 해볼 만한데 관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 장바구니에 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거 욕심이 납니다. 네, 도전해보겠어. 관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 좋았어. 자, 이거 나왔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저 이거 오늘자 환율로 23,881엔이래요. 일단은 관세 미만이야. 근데 이거는 몰라. 애매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을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프로세스 투 체크 아웃 누르시면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아미아미에서 또 구매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가 나오는 거고, 원래는 위에 3개만 나올 거예요. 하나를 구매하신 분들은. 근데 그냥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Ship with this order. 이게 그 개별 발송이거든요. 한 번에 하나씩만 받겠다 이거예요. 네, 스케일 피규어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작은 굿즈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는 여러 개 해도 관세가 안 넘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할 때는 합배송을 해버리면 그게 가격이 관세보다 높아지면은 완전 그거니까,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컨티뉴 누르면은 이제 주소, 여기 이제 페이팔, 크레딧 카드, 유니온페이 이렇게 있네요. 배송이 이제 DHL이 있고 EMS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두 개를 보시고 일단은 DHL을 한 다음에 누르세요. 이거는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결제하기 전에 바꿀 수 있어요. 컨티뉴를 누르시면 주소 확인하시고, 영어 주소 다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고 가격이 이게 맞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시면, 오더 버튼 누르면은 딱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땡큐라고 나오고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제 하루 정도를 기다리시면은 그 메일로 옵니다. 우리 물건을 보낼 준비가 됐으니 입금을 해라. 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입금을 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입금을 하는 페이지는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어카운트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중간에 오더, 웨이팅, 페이먼트 이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지금 준비된 품목이 뜹니다. 준비된 품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떠요. 네, 그래서 메일을 받으시고 오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샌드 페이먼트 누르시면은 이제 배송비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DHL과 EMS를 말씀드렸잖아요. DHL이 이제 3,565엔이고 EMS가 2,440엔이네요. 한 만원 조금 넘게 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DHL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DHL과 EMS의 그 차이점은 배송 속도가 일단 있습니다. DHL은 일주일 안에 와요. 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니까 금방 옵니다. 근데 EMS는 일주일 안에 올 수도 있고 좀 걸리면은 일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보통 빨리 와요. 그리고 이제 DHL로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통관 신고를 내가 안 해도 돼요. DHL에서 그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결제를 딱 마치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DHL은. 근데 EMS는 결제를 하고 나서 세관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런 물건을 샀습니다 하면서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톡으로 그게 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해보면은 뭐 쉽거든요. 이걸 처음에 해야 되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번거롭다 하면은 DHL을 구매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DHL로 결제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DHL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를 누르면 제품 가격이랑 배송비랑 합쳐서 총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야 될 금액이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하면은 이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겠죠. 자, 결제가 됐거든요.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볼게요. 26만 3,794원이 빠져나갔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이 창으로 넘어오거든요. 아까 전에 어카운트 창으로. 그러면 오더 히스토리 한번 눌러보세요. 저는 주문한 게 많아서 이렇게 좀 뜨고 있는데 프로세싱 쉽 페이드, 이게 방금 전에 한 거거든요. 결제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페이드라고 뜨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미아미에서 피규어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미아미가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직구에 도전해서 저렴한 피규어 한번 겟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